네, 안녕하세요. 더스코학원농장 홍태풍입니다. 요즘 9월인데요. 9월에서 학원에서 가장 많이 상담 전화를 받는 내용 중에 한 개가 고등학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어느 학교를 써야 되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곤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얘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평준화, 비평준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쌤. 네, 아무래도 이제 남양주 지역하고 구리 지역은 이제 고등학교가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성적에 따라서 뭐 양서고라든가 동아고, 다산고, 도농고, 인창고 등 여러 가지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성적이 안 되면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도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대입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준화 지역보다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말씀해주신 그 비평준화 그 제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학교 내신을 200점 또는 3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점수에 따라서 뭐 자사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를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서울을 포함한 그 전국 광역시 모든 지역이 평준화 지역인데 경기도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농촌 지역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구리와 남양주는 아직 비평준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평준화 지역이긴 하지만 아직도 비평준화 지역이다. 우리는 구리와 남양주는 비평준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참고로 저는 계속 분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당과 일산도 비평준화 지역이었다가 이렇게 평준화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잠깐 요약을 하면은 평준화는 학생들을 똑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너 여기 사니까 여기로 가 정해진 거고, 비평준화는 학생들을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 바운드가 넓긴 하지만 이 넓은 학교 중에서 시험을 보고선 들어가 요거를 말씀하신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구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농촌을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농촌 맞죠, 근데 네, 좀 맞습니다. 어감이 좀 그렇지만. 음면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네. 도농이 복합되어 있는 도시다 보니까 비평준화로 되어 있고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내신 점수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하는 게 비평준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평준화, 평준화가 뭐 나쁘고 좋은 개념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입시가 있는 마당에 고등학교까지 입시를 치른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학교를 서열로 나눈다는 것 자체도 좀 약간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추세가 평준화가 좀 추세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근데 그러면 뭐 말씀하신 대로 비평준화가 나쁜 거냐? 그렇진 않은데 왜냐면 도나 군 지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나 군은 아무래도 좀 인구가 좀 밀도도 적고 인구도 자체도 적거든요.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적어요. 근데 고등학교가 그럼 드문드문 있겠죠. 그런데 근데 그 몇 개 없는 학교가 성향도 차이가 있고 성적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도 끝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얘를 갖다가 뺑뺑이를 돌렸는데 저 먼 학교로 간다.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내 학교가 별로 없거나 넓은 지역 같은 도나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적으로 진로와 학교를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근데 다만 이제 구리 남양주 지역은 언급하신 대로 이게 정말 농촌 지역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농 복합 지역에서는 비평준화의 그런 패단이 강조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양돼야 되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그 정부 정책을 논하기에는 어쨌든 그렇지만 그런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 저희가 뭐 구리 남양주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큰 메인 포인트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또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뭐 저희가 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논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비평준화제가요. 근데 이 경기도조차도 3년 있다가 평준화로 바뀝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이건 비평준화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있는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느냐가 저희 이제 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요소는 일단은 이제 거리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거리가
가까워서 좋은 경우도 있고 나빠서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체력 싸움이다 보니까 가까우면 좋다라는 학생들도 있고 마이크도 가까운. 네, 가까우면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이제 원장님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이 가까우면 꼭 지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지각하면 이제 잠은 더 많이 잡니다. 네, 거기 학종에서 엄청나게 깎여요. 그래서 혹시 애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요즘 애들은요 지각하면 아예 병원 갔다가 진단서 꽂아서 병결로 끊고 아예 학교 안 가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게 유리하다. 아니면 뭐 먼 게 유리하다라는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네, 진짜 고려해야 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다 또 이제 학교 분위기도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나는 분위기를 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 스타일이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이제 군계 일학이 되겠다. 못하는 애들 가서 내가 평정하겠다. 라면 거에 따라서 학교 분위기가 고려 대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 수도 중요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했을 때 수가 적으면 네, 폐강이 될 수도 있고 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학생 수도 중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풀이 큰 학생 수가 많은 게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 문제도 있고, 종교 문제. 네, 은근히 있더라고요. 네, 은근히 있습니다.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가 또 전공이 법이라 말씀드리자면 중고등학교는 이제 그 종교 활동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살짝 맛보기만 하는데 그래도 그게 부담일 수 있는 사람들은 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또 학부모님들이 고려하는 거는 이제 진학률. 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재수생 포함이냐 아니면 이런 것도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어떤 과목을 학생이 잘하고 그 또 학교가 어떤 과목을 지도해 줄 수 있느냐 이건 좀 중요하긴 한데 사실 학부모로서 알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 이제 정시 성향이냐 수시 성향이냐에 따라서 학교를 결정하는 것도 큰 차이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좀 썰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저희 썰 푸는 데라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느 학교가 이제 뭐 학생부를 잘 써주더라, 못 써주더라.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중요는 한데 이걸 갖다가 계량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 애만 못 써준 걸 갖다가 다 못 써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주관적인 거죠. 네, 그래서 학생부 유불리는 너무나 중요하긴 한데 이걸 갖다가 계량할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교육자로서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리고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느냐 문제인 거지 느낌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렇지만 네. 또 데이터도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또 이제 또 중요한 요소가 이제 뭐 학교를 보면 과학 중점 고등학교냐, 뭐 예술 중점 고등학교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그런 나라에서 중점 고등학교를 둔 이유는 이제 다양한 과목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학생들 들어와라. 그만큼 더 풀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좀 아무래도 입시 위주의 현 체제에서는 그게 좀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학생이 재수할 수도 있다 없다 이런 것도 학교 선택에 큰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소수 의견으로는 학생들의 그 소수 의견으로는 급식. 너무 좋은. 네,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중요합니다. 저는 그 소수 의견으로는 급식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제 교복 예뻐야 된다. 이런 게 소수 의견이지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선택 요소가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자의 그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큰 요소 중에 계량 가능한 표준 편차와 평균과의 관계를 통한 학교 선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하면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뭐 종교 문제, 뭐 거리 문제, 뭐 급식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 흔히 말하는 게 큰 틀이 센 놈들이 모여 있는 학교가 있고 좀 안 센 놈들이 놈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좀 안 센 놈들이 모여 있는 리그에서 그런 학교가 있다고 치면 내가 센 놈들의 리그에서 더 그런 애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반대로 공부는 잘했지만 더 센 놈들이 있으면 내가 주눅 들어서 더 멘탈이 나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못하는 경우인지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뭐 군계일학 이런 말씀하셨지만 못하는 데서 내가 더 잘하는 아이인지 성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어머님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그 다음 답변은
그럼 가까운 데로 가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는 사실은 계량화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다음에 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정말 데이터를 들이밀어서 계량화할 수 있는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표준 편차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그 이제 가쁜 영어학원에서 이제 수학 얘기를 하게 돼서 되게 죄송한 마음인데, 일단은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 그 대표값, 어떤 데이터에 대한 대표값을 평균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 평균은 이 자료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 삼포도의 개념으로서 표준 편차가 등장하게 됐고요. 정리를 하자면 표준 편차가 작다. 제 손톱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작다.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평균 근처에 집중했다라는 얘기고요. 네, 몰려 있다. 그다음에 이게 피크가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좁은 상태에서 높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말하면 격차가 적다라는 얘기고요. 네. 표준 편차. 힘들겠네요. 예. 1점만 해도 막 왔다 갔다. 네네. 표준 편차 적다, 격차가 적다라는 의미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들 수학 못하시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면 자료가 넓게 퍼져 있다. 그다음에 그 피크가 낮다, 격차가 크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학부모님이 이거를 교육 관계자, 뭐 대학 입시 관계자나 학교 관계자만 알면 되는 거지 이게 과연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될까요? 필요성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느낌적인 느낌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계량화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적 접근의 차원으로 지금 표준 편차와 평균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 표준 편차와 평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한테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분표가 몰려 있는지 퍼져 있는지, 그래서 따라서 그걸 통해서 좋은 시험인지 나쁜 시험인지, 이 시험을 이렇게 계속해서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이게 선생님들한테는 매우 필요한 게 맞고요.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표준 편차와 평균을 통해서 학교의 성향을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사고는 표준 편차가 한 자릿수예요. 예, 되게 낮아요. 네, 10 이하이고 학군지 평균 학교는 12에서 15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와 평균을 이용해서 뭐 100%는 아니지만 표준 편차와 평균을 이용한다면 학교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고 매우 객관적으로 계량화해서, 그래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지 않나. 물론 좋은 등급을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표준 편차와 평균 관계를 통해서 학교의 특징을 알고 대비한다면 좀 더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대비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게 저희의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일반론적인 얘기인데요. 저희는 구리 남양주에 학원이 있다 보니까 결국 학부모님들이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 그거 알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교 많잖아요. 뭐 동땡 학교도 있고, 뭐 도땡 학교도 있고, 뭐 인땡 학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뭐 이 학교냐 저 학교냐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로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건 아마도 그래서 그 학교는 어떤데요? 요거인 것 같아요. 그럼 이 동네에 있는 학교에 대한 저희가 지금 느낌 아닌 느낌 말고 네.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각 학교에 있는 그 나이스에 들어가서 성적표를 뽑아서 다 분석을 하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료 화면을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막 어쨌든 뭐 원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지만 저희 블로그에 자료 올려놨습니다. 아, 블로그에 자료가 올라가 있나요? 네, 그럼 블로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결국에 이제 구두로 한번 어떤 학교가 있고 어떤 유형에 속하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대답을 먼저 드렸으면 이제 끝까지 안 보셨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방송 관계상 이제 뒤쪽에 놔뒀는데요. 이제 이걸 갖다가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균이 높아요.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죠. 근데 평균이 우측으로 치우쳐 있다, 높다. 근데 표준 편차가 작다. 그럼 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몰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몰려 있고 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높은 성적으로 몰려 있다는 다 99점, 98점, 네. 98점, 90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런 학교를 좀 준비하려면, 근데 어머님들의 그 이제 또 하나 함정이 어떤 거냐면 우리 애가 성실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것 갖고는 많이 부족하다. 네. 제가 제 개인적으로 뭐 선행해라 이런 얘기는 참 안 좋아하는 얘기입니다만, 근데
학교 수준에 맞추는 건 선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학교를 가려면 그 학교에 맞추는 거지 먼저 간다가 아니거든요. 맞춰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가려면 다시 말하면 평균이 높고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를 지원하려면 네, 얘가 성실 공부 잘했다 보다는 선행이 얼마나 탄탄히 되었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멘탈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놈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행평가 1, 2점에 2등급 떨어질 수 있어요. 잘하는 애들 몰려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절대 강자가 없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멘탈도 중요했고 선행도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수행평가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또 하나 제가 이제 일선에서 가르치다 보면 말이 빠지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수행평가를 너무 우습게 보고 그런 학생들과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그 이제 저희 관내에 학교가 YS 고등학교와 DH 고등학교라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네, 뭐 힌트를 드리자면 YS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일반고는 아니고요, 전국형 자사고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관내긴 합니다. 근데 그 보통 이제 그 등급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30%, 중간 수행이 20, 그다음에 기말 수행이 20%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수행은 1점이 1점 그대로 들어가고요. 100점 만점에.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100점이 30점으로 바뀌어 들어가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노트를 한번 안 갖고 와서 1점이 깎였다. 그러면 시험 한 문제죠. 네, 시험 한 문제가 깎이는 거고, 예를 들어 수행 평가를 3점을 깎였다. 그러면 이제 중간 기말에서 10점이 깎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애가 왜 성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이제 수행을 잘할 수 있는 꼼꼼한 능력이 없다라면 이런 학교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YS 고등학교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었잖아요. 표준 편차의 관계와 평균의 관계인데 2 곱하기 2니까 4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개 중에서 평균도 높으면서 몰려 있기까지 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몰려 있어서 점수도 높고 몰려 있는 곳을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그게 YS 고등학교고요. DH 고등학교? 그 YS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 조심스럽네요. 이거는 잠깐 뭐 느낌이 좀 비슷한 네, 결이 좀 비슷한 그 DH 고등학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네. DH 고등학교 제가 수행에 열을 올린 이유가 뭐냐면 제 조카가 DH 고등학교를 다녀서 조카가 DH 네. 나이가 좀 됩니다. 이건 정말 요번 일인데요. 생물을 요번에 들었어요. 생명과학을요. 근데 그것도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풀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동아고만 해도 400명이 넘으니까 풀이 큰 편이에요. 동아고등학교요? 네. 그 이제 풀이 큰 편인데도 이제 그 생명을 들었을 때 수행평가 3점이 깎였는데 등급이 3등급이 깎였어요. 이게 등급 3등급이면 수행평가 3점에 이제 등급 3등급이면 뭐 여기에 약간의 뭐 이렇게 붙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2등급은 깎였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 정도면 수행평가 관리 잘하는 게 맞죠.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게 수행평가 3점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험 문제 10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좀 다른 고등학교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평균이 높습니다. 우상향 형태죠. 근데 표준 편차가 커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라면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쉬운데 못하는 학생도 꽤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강남 지역은 못해도 뭐 학원빨이라는 것도 있고 막 엄마들이 시켜서 하긴 하는데 학원을 안 다닐 수도 있고 뭐 포기한 걸 수도 있고 건강하만 해라 이런 흐름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문제가 쉬운데 그 문제를 못 맞추는 학생도 꽤 있다라는 걸 나타내요. 뭐 이제 우리 관내에서는 DN 고등학교라든가 뭐 아니면 IC 고등학교, 요건 아닙니다만 IC 고등학교, IC 고등학교 이런 거 있는데 아무래도 상위권을 유지하려면 이런 고등학교는 상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수를 최대한 줄여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겠다. 뭐 기승전 공부냐? 공부죠. 공부 잘해야 좋은 등급 받는 건데 거기에 전략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쉬운데 얘가 편차가 크다라는 건 한 문제에 맞추면 등급 올라가는 거고요. 한 문제 틀리면 등급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등급 나왔다고 이게 이런 학교에서 또 주의할 점은 뭐냐면 한 번 등급 나왔다고 내가 원래 1등급인데 2등급인데 제가 뭐
선생님이 바뀌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이게 원래 학교 자체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한 번 받았던 등급이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런 학교에서는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쉽다 보니까 벌점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요약을 드리면 평균이 높다라는 거는 아이들이 대부분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건데 표준 편차가 높다라는 거는 또 아이들이 몰려 있지 않고 막 퍼져 있어서 몇 점이야? 나 50점. 나는 90점. 이렇게 갭이 큰 거죠. 네, 그런 학교를 말씀드렸고 이제 IS 같은 고 같은 경우에는 IC죠. 네, IC 고등학교의 좀 특징을 좀 더 이런 학교의 특징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혹시? 그냥 단순히 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IS 고등학교를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저번에는 2등급이 나왔는데 이번엔 4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고등학교의 네. 특징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남 탓이 아니라 방금 남 탓을 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학교의 성향이기 때문에 남 탓을 하지 말고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해라. 혹시 수행을 못 보진 않니? 벌점이 있지 않았니? 이런 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쉬운 문제를 틀려갖고 등급이 쭉 밀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학생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뭐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절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니요. 본인을 한번 돌이켜 봐달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데 평균이 높았다라는 거는 문제가 쉬웠다라는 의미이고 실수로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단언합니다. 실수로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거는 실수를 하지 말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마무리 말씀하실 게 또 있나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 곱하기 2는 4개니까 아직 2개가 더 남았습니다. 평균 요번에는 평균이 좌하향 평균이 낮고 근데 표준 편차가 작아요. 평균이 낮은 상태에서 표준 편차가 낮다. 고만고만한 실력 낮은 애들이 몰려 있다. 이게 좀 심각한 경우일 수 있는데요. 고만고만한 실력 낮은 학생들이 몰려 있다라는 경우고요. 뭐 관내에서는 뭐 이게 GW 학교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학교에서는 이제 난도 높은 공부, 쓸고퀄 문제보다는 난도 높은 문제보다는 실수를 줄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좀 이렇게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보다는 이제 어떤 이제 이것도 역시 실수 다 줄이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어려운 문제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이렇게 대표 문제들을 좀 많이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한 개 남지 않나요? 저희가 세 군데. 네. 그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이 낮아요. 좌하향도 있고, 근데 그 표준 편차가 커요. 이런 학교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런 학교가 지금 제일 문제인데 또 이제 전략이 좋으면 또 이런 학교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관내에서는 DS 고등학교가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학생들에게 제일 까다로운데 왜냐하면 1, 2등급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면 평균이 낮은데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는 엄청나게 어려운데 맞추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못 들면 망하는 거고 거기에 들면 이제 난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1, 2등급 받기가 너무 힘든데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1, 2등급을 받을 거였으면 내가 뭐 DH 고등학교를 가든지 자사고를 가든지 하지 아니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1, 2등 나 공부도 잘했는데 그래서 웬만큼 노력하면 여기서 내가 가까운 고등학교 다니면서 1, 2등급 받을 줄 알았는데 1, 2등급을 못 받네. 1, 2등급 받으러 왔는데 3, 4등을 받으면 엄마도 돌고 학생도 돌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제일 어려운데 시험이 매우 어렵다. 공부 잘하는 학생도 많지만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학생도 많다. 편차가 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경우는 그 선생님이 함정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이제 응용 문제 이런 거 이렇게 그 변화 문제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걸 갖다가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등급 안에 들기가 1등급, 2등급 안에 들기가 너무 어렵다. 장점으로는 이제 그 중간층이 적기 때문에 4, 5등급 받긴 쉽다. 내가 4, 5등급을 원한다. 나 바보는 아니다. 4, 5등급만 받으면 된다는 이 학교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이제 강점은 뭐냐면 이제 저희 지역의 변수가 이제 SY 중학교라는 게 저희 변수인데 그 학생들이 좀 공부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처럼 이제 일반 중학교를 사뿐히 누를 수 있는 애들이 들어오면 걔네들은 말씀드렸던 중간층이 적기 때문에 1, 2등급이 거의 바뀌지 않는다. 들어오기도 힘들지만 나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1, 2등급 안에 들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DH 고등학교보다는
DS 고등학교도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곡에 이제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이니셜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이니셜은 이제 블로그에 가보시면 나와 있지만 사실 학교에서 전화가 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올릴 수는 없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원장님 저 겹치는 게 없고요. 중간에 한번 실수했는데 그 삐 처리 해주시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네 가지를 다 봤고요. 마무리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번 저희 그 유튜브가 그 취지가 어떤 거냐면 무슨 뭐 꼭 표준 편차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원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대입의 큰 관문인 고등학교 선택을 이제 느낌과 소문이 아니라 조금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주자. 학생의 상태를 맞춰 주자. 근데 그렇게 어렵다라면 느낌적인 느낌밖에 없다라면 조금 더 어머님 좀 저희가 가이드 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라는 의미에서 이제 표준 편차와 평균을 한번 대입해 봐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아까 실수를 했던 삐 고등학교, DH 고등학교 일례를 한번 들으면서 우리 학부모들 또는 학생들이 얼마나 고등학교 선택을 안일하게 했나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DH 고등학교 일례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랑 이런 그 유튜브 올리자라고 말씀드린 건데, 저희 공부 잘하는 저희 학생 중에 공부 잘하는 DS고 학생이 있습니다. 뭐 전교 한 손으로 들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학교 때 자기보다 훨씬 못했던 이제 일명 네임드 고등학교, DH 고등학교 학생을 만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근데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딱 엘리베이터를 타셨는데 갑자기 그 자기보다 공부 못했던 애한테 너 공부 잘했구나, 교복 보고서 이러시니까 저희 DS 고등학교 애가 교복만 보고. 열받고, 예, 교복만 보고, 왜냐면 네임드니까 열받아갖고. 근데 둘이 서로 민망했대요. 그 이제 자기 서로 알잖아요. 그 DH 고등학교에도 민망하고 DS 고등학교에도 민망해서 그래서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 아 진짜 내 이래서 DH 고등학교 갔어야 되는데 아니다 괜찮다. 넌 전략적으로 잘했다. 한 손에 들 수 있는 거면 그게 좋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중심을 잡고 학생을 지도해야 되는 어머님조차 이와 비슷하다는 게 그게 저는 놀란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어머님도 이래요. 우리 애 DH 고등학교 갔잖아. 그럼 어머님들도 이제 있잖아요. 어머, 애 자기 공부 잘했구나, 잘하는구나. 이러면 그래, 그지. 뭐 우리 애가 잘했지, 내가 잘했나? 이러면서 으쓱하는데 문제는 저희 최종 목표가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표준 편차 평균도 중요하겠지만 고등학교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대학교로 가는 관문으로서 다양한 선택 요소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 유불리를 고려해 줘서 현명하게 대입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게 이번 그 유튜브의 취지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그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뭐 느낌 같은 것들, 뭐 아까 말했던 교복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두 가지 뭐 객관적인 지표들 두 개 다 고려해 주셔서 현명한 선택을 이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